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명 김세용 발상배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입니다. 지금부터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지난주에 회사를 이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회사 PDNS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력계통 해석,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 기술 지원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두 챕터로 나눠서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단락전류 계산, 그 다음 전력조류 계산, 모터기동시 전압 강화 계산, 이 세 개는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단락전류 계산이 끝난 다음에 보호계정기 정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대략 한 57페이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아크프레시, 고조파, 접지, 안정도 분석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전력계통 분석 프로그램들은 이제 SKM의 파워툴즈, 그 다음에 이탭 프로그램, SIM, 그 다음에 EDSA, PSS/C, 여러가지 PSCAD, EMTDC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KM과 이탭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후에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의뢰가 나오게 되면은 설계 용역과 개통 해석 용역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크리테리아를 가지고 필로소피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술 계산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로드 어널리시스를 하고 파워 시스템 어널리시스를 통하고 그 다음 각종 사이징 계산 등을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시스템 어널리시스 부분을 보통 이런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드 플로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락전류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드 플로우를 통해서 라지 모터 스타팅을 하게 되는 거고, 로드 플로우가 기반이 돼서 트랜지언트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고장전류를 기반으로 해서 보호계정기 정정이 이루어지고, 고장전류를 기반으로 해서 접지 계산이 이루어지고, 고장전류를 기반으로 해서 아크플래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전력조류하고 그 다음 고장전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셔야지만 되는데 지금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라는 건 이와 같이 플로플랜을 잡아놓고 그 플로플랜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들을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꾸며놓고 그 다음 각각 설계 기준서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발전소에 대한 로드 리스트인데요. 발전소 UAT 2차 측의 부하들에 대해서 파워블럭이나 BOP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각종 MCC 부분들, 로드 센터 쪽에 대한 부하들, 그다음 쿨링 타워 이런 것들에 대한 부하들을 각각 정리를 해가지고 로드를 서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드 서머리 한 부분을 가지고 계통을 구성을 하고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고 변압기 전압 강화를 계산하고 모터기동시의 전압 강화를 계산하고 그 다음 단락 시에 문제가 없게끔 차단기라든가 부스바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변압기 탭을 선정을 해서 용량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지컬 설계 부분은 기본 설계 때 이와 같은 여러가지 항목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서는 계략적인 부분을 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고 물량을 뽑아서 예산을 잡아서 입찰에 들어가고, 입찰에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상세 설계로 들어갑니다. 상세 설계로 들어가서 이제 피지컬 지기분 부분을 각각 장소별로 항목별로 나눠서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나눠져 있는 그 항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각종 기술 계산을 통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전소 쪽에서 주로 했던 것들은 숏서킷 커렌트, 릴레이 코디네이션, 라지 모터 스타팅, 하모닉, 그라운딩, 그 다음에 로드 플로우, 스테빌리티, 볼테이지 탭, 아크 플래시, 트랜스포머 사이징, UPS 사이징, 그 다음 154kV 케이블, 그 다음에 역률 계산, 등과 같은 각종 기술 계산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선정되어 있는 설비들을 가지고 BM을 뽑아서 이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케이블이라든가 파워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그라운딩에 대한 산출 기준서를 작성을 해서 기본 설계 때도 BM을 뽑아서 예산을 잡고요. 상세 설계 때는 조금 더 상세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섭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물량들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산출할 때 BM에 대한 것들은 이와 같이 전기기기 설치 공사, 케이블 포솔 공사, 전선로, 조명, 접지, 필해 설비가 같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기기기 같은 경우는 GIS, 변압기, 차단기, 상분리 모선, 그 다음에 배전반, 그 다음에 전력감시 시스템, 보호계전기, 보호계통 시험 및 준공시험과 같은 대관 업무 부분들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또 항목들은 또 설비들을 각각 물량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잡아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SKM 파워툴즈 프로그램은 이제 블루엣에서 지금 오퍼를 하고 있으며 이제 오선석 프로가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대퍼라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이제 캡터라는 보호계전기 쪽, 그 다음에 안시 폴트, IC60909 폴트 같은 부분들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 필요하면 하이웨이브 같은 고조파, 아니면 모터 스타팅 같은 경우는 TMS,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 부분만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접지 부분을 별도로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 바뀌어지는 KEC 기준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태 프로그램은 서울 데이터 시스템의 유효석 이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패키지의 네트워크의 항목에 따라서 이제 로드플로나 숏서키트, 모터 스타팅, 그리고 각종 릴레이 코디네이션이라든가 그라운드 그리드라든가 트랜지언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PSSE 예전 버전의 실행 화면입니다. 예전 버전의 그 이탭 실행 화면이고요. 지금 20.0.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도별로 해가지고 이탭은 그 버전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M 파워툴즈는 지금 9.0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SKM 파워툴즈 데모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이탭도 19.0 버전을 가지고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EDS, 요건 이탭이네요. 이탭 쪽에 대한 그 TCC 커브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 EDSA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고장전류 출력하면 로드플로, 그다음 모터 라이브러리 입력하면, 그다음 모터 토크 분석하면 등을 이제 화면에 실어봤습니다. 이것도 EDS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부동산에서로 매각이 돼서 잘 판매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파 쪽, 프리퀀시 스캔, 그 다음에 안정도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탭이나 SKM에서도 다 같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되시면은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숏서키트 부분, 아크 플래시, 로드 플로우, 모터 스타팅, 그 다음 하모니, 트랜지언트, 케이블 사이징, 그 다음에 릴레이 코디네이션, 그라운드 그리드 디자인, 그 다음 로드 쉐딩과 같은 부분, 이제 PLC하고 연동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FEM, 유한요소법에 의해서 전자작 해석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다이내믹 스테이티빌리티, 그 다음에 PSCAD EMTDC RV를 통해서 이제 과도현상 해석과 같은 별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 탭에 모듈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45나 154 같은 이런 단선도를 가지고 이 단선도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각각의 이제 송전솔로라든가 변압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라든가 모터라든가 부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각 시스템에서 변동이 일어났을 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들이 바로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장전류 계산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크니컬 스펙을 스터디합니다. 그래서 안시 기준으로 할 건지, IEEE 기준 할 건지, IC60909 기준으로 할 건지, IC61363 기준으로 수행을 할 건지, 예를 들어 안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프리폴트가 얼마고 IC60909로 하게 되면은 커먼 쪽인지
메시 쪽인지 논 메시 쪽인지 뭐 이런 이제 적용 조건에 따라서 내용들이 또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한전 모선의 그리드에 대한 단락 용량, 그 다음 케이블 굵기, 극량, 변압기 용량, 그 다음에 뭐 임피던스, 전압, 그다음 전동기 용량, 기동 특성 곡선, 그다음 부하의 용량, 부하 대비 뭐 이런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고장전류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케이스를 만들어서 스터디를 해가지고 노멀, 애브노멀, 에머전시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 스터디를 해서 케이스별로 이제 결과물을 요약을 해가지고 가장 악조건인 결과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고 케이블 사이징을 검토하고 보호계정기 정정 계산서에 활용을 하고 접지 계산서, 아크 플래시 등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데이터입니다. 한전 단락 용량인데 이건 해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미니멈에서 맥시멈 고장전류 부분 34.5카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탭에서는 이와 같이 맥시멈과 미니멈을 다 넣어서 나중에 케이스로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그리드에 대한 데이터 앞에 보시는 34.5카를 집어넣고요. 미니멈에 대한 32.1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고장전류는 가장 큰 조건에서 여유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맥시멈 값을 가지고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D 데이터입니다. 뭐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인데 이제 그 뭐 EDG 용량 산정할 때 전압 강화라든가 아니면은 그 용량 플루이드 커런트에 대한 용량 부분 때문에 그 LRC 부분을 검토할 때 차가도, 과도 부분이 중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EDG에 대한 레이팅 부분에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디자인이냐, 노멀이냐, 아니면은 애브노멀이냐, 셧다운이냐, 에머전시가 같은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적정하게 케이스를 선정해서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 그 다음 D축과 Q축에 관련된 내용들 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1.0, S1.2에서 단락비에 대한 내용들도 넣어가지고 기여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TR 데이터입니다. 이제 TR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TR에 전압을 번호를 붙여가지고 선정합니다. 1번은 230V, 2번은 36kV. 그래서 1, 2면은 230에서 36. 그러면 2이니까 36에서 6은 저압이니까 0.42. 그 다음 5번은 0.4, 6은 0.42. 2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4.5, 4는 4.35. 그 다음에 4는 4.5 부분에서 5는 0.42.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 전압을 가지고 볼테이지를 선정을 해놓고 이제 이퀴먼트 태그 넘버를 적어주게 되면은 이 전압의 번호에 따른 번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TR이 어떤 전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퀴먼트 태그 넘버를 작성하실 때는 변전소별, 그 다음에 TR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것만 보고도 그 이퀴먼트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TR 같은 경우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 부분은 오차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전력계통 해석을 할 때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 제작을 하면서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IC60076이냐 아니면 안시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오차를 선정하는 범위들이 틀려진데요. 일반적으로 용량이 작은 10MV 미만에 대한 TR에 대해서는 보통 뭐 10% 정도의 오차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 10%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10%가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오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 7.5%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에 대한 리마크, 탭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TR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 퍼센트 임피던스에 따라서 고장전류 저감이라든가 전력조류에 대한 흐름, 전압 강화 정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전류, 그 다음 전력조류, 그 다음 전압 강화를 통해서 적절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선정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물론 R분의 X의 값에 따라서 뭐 기여전류나 이런 부분도 틀려지긴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실 경우 티피컬 데이터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TR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건 메인 TR이다 보니까 3권선 TR입니다. 그래서 3권선 TR에 대한 내용들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서드 쪽에
뭐 RS, ST, T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건선 TR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쪽에 관련된 내용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톨러런스 부분을 3건선은 7.5%, 그 다음에 2건선은 10%로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나. 그리고 로드 데이터입니다. 로드 데이터는 스테이팅 로드냐 럼프드 로드냐에 따라서 틀려진데, 이제 럼프드 로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 전동기의 비율을 가지고 80대 20, 50대 50, 뭐 80대 80 이와 같이 해가지고 임피던스 부하, 그 다음에 정전류 부하, 정전력 부하 등을 여러분들이 모델링해서 전력계통의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부하의 형태에 따른 전압과 부하의 그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LRC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통 이제 고압은 600에서 650%, 저압은 650에서 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유도전동기의 기어전류 부분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 LRC 부분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고압 모터의 LRC가 커지게 되면은 기동전류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 강화도 커지기 때문에 기동 방식을 선정할 때 모터의 그 전압 강화에 의해서 기동 방식을 직입 기동이 아닌 Y 델타라든가 뭐 콘돌파라든가 리액터 기동이라든가 오토 TR 기동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도 전기의 역률, 효율에 따라서 틀려지고 극수에 따라서 이제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서 이제 유도 전동기의 과도 현상을 해석할 때는 CKT 모델이라든가를 통해서 거기에 각각의 이제 저항이라든가 그 리액턴스를 통해서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은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표준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RC는 보통 600에서 650% 정도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전류 계산입니다. 그래서 고장전류 계산을 하실 때는 계통의 전원 변압기 케이블 임피던스 자료를 조사해서 이와 같은 단선도를 이와 같이 그 프로그램에 동일한 형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각각의 임피던스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고장전류는 결국 I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들어가 있고 각각의 지점에 전압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점에 부스에 폴트를 내게 되면은 그 부스의 고장 전류와 그 다음에 브랜치의 고장 전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계산하실 때는 이와 같이 임피던스 맵을 그려서 그 계산을 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월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과도 현상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정격 상태, 우리가 이제 삼상 단락전류 계산을 하게 되면은 I3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30사이클에 대한 고장 전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멀티플라잉 팩터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는데, 보통 기계적 강도는 이 2분의 1 사이클의 이 멀티플라잉 팩터 값이 뭐 1.8 루트이기 때문에 대략 한 2.5배 정도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기계적 강도나 이런 것들은 사고 전류의 2.5배 이상이 되도록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이제 피크 전류 또는 메이킹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이 이제 차단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차단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I피크 값, 그 다음에 IK2 프라임 값, 요거는 IB 값, 요거는 IK 값, 뒤에 뭐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케이스별로 고장 전류를 가장 큰 값을 선정해서 그 값에 여유를 두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고장 전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통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고장 전류는 항상 여유를 두고 계산하기 때문에 차단기나 이런 것들이 용량이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노멀이냐 에브노멀이냐 에머전시 부하가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고장 전류의 기여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하의 운영 조건에 대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한전 그리드에 대한 부분보다는 부하의 운영 조건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니어 투 제너레이터 IC6090에서는 파2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볼테이지 팩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팩터 보통은 매도우드 C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거는 안시 IEEE에서는 이제 그 프리폴트라는 기능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IC냐 안시냐를 선정하면은 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하는데 뭐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고장 전류 부분만 별도로 해서 그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크 부분이나 뭐 브레이킹 커렌트나 이런 것들 시메트릭이나
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단선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1000짜리 TR 세대에 1500짜리 TR이 한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사건선 TR 같은 것도 모델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탭에서는 사건선 TR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모델링을 해서 변환을 해서 했었고요. SKM 프로그램에서는 사건선 TR까지는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 선로 임피던스, 한전의 단락 용량은 보통 22900에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300MV 정도. 그렇기 때문에 고장 전류는 한전 쪽에서는 한 10카 정도 됩니다. 근데 손의 수용가까지는 어느 정도 케이블 길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6카, 7카 정도, 적으면 2카 정도까지 고장 전류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의 차단기는 12.5카가 최소 용량이기 때문에 절대로 22000 쪽에서는 고장 전류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TR 같은 경우는 1000kV나 1500kV나 대부분 임피던스는 5%, 6% 정도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값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오차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면은 고장 전류 계산할 때는 IC0076-1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10% 이하는 10% 오차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5%에서 10%면 4.5입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 계산할 때는 임피던스가 작게 4.5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장 전류가 더 커지겠죠. 근데 실제로 제작할 때는 5% 정도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장 전류는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유 팩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볼테이지 팩터 메도드 C에 따라서 1.1배 정도 여유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여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차단기를 선정할 때 여유 팩터를 또 설계 쪽에서는 보통 10에서 20%를 또 선정을 해서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조리에서는 어떻게 되냐? 5%에 허용 오차가 5%니까 10%를 보게 되면은 5.5%를 봅니다. 그러면은 5.5%니까 이제 전압감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모터 스타팅은 어떻게 하냐? 전력 조리의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봅니다. 케이블 임피던스입니다. 케이블 임피던스에 따라서 고압이나 특고압은 저항값이 작기 때문에 임피던스에 의한 고장 전류 저감 효과는 적습니다. 근데 저압에서는 케이블 길이가 10m, 20m, 30m 갈 때마다 대수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고장 전류가 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압에서는 그 고장 전류 감쇄율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드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의 형태에 따라서 기여분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럼프드 로드에서 LRC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고장 전류의 기여분이 틀려집니다. 말씀드렸던 볼테이지 팩터입니다. IC6099에서는 볼테이지 팩터를 최대 단락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1.05나 1.1배에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5 할 때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10% 톨러런스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압에 대해서는. 요게 선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 전류를 돌리게 되면 이와 같이 300MV 쪽에서 1000kV짜리 3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0짜리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1차 측의 고장 전류는 보통 한 7카 정도 됩니다. 한전에서 커야 10카거든요. 근데 거기서 케이블 통해서 보통 뭐 2km에서 30km까지 오기 때문에 수용가 측에서는 2카에서 보통 한 7카 정도의 고장 전류를 가집니다. 물론 1호사는 좀 틀려집니다. 그러면 여기 최소 12.5카의 차단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1차 측의 고장 전류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차 측도 보시면 1000kV 같은 경우는 2차 측에 한 38카 나옵니다. 그럼 1000kV의 전격 전류가 1519A고 그러면 최소 차단기 용량은 ACB 1600A나 2000A를 쓸 겁니다. 그럼 이쪽에 부분에 대한 최소 차단 용량은 50에서 65카입니다. 근데 38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기여전류까지 포함한 값이고요. 기여전류를 빼면은 한 30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00kV에서는. 1500이니까 이제 용량이 커졌으니까 전격 전류가 커지니까 고장 전류도 커지겠죠. 여기도 47.5카인데 2500A 같은 경우는 보통 80카짜리를 씁니다. 65카에서 85카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고장 전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30사이클에 대한 전류 신값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이제 안시에서는 모멘터리 인터럽팅 스테디 스테이트스로 나눠져 있고 IC60909에서는 IP크 값으로 해서 메이킹 커렌트 부분을 어신 값을 보고요.
2분의 1 사이클의 이제 시메트릭 값이 IK2' 값입니다. 요건 어심이고 이건 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IB 값, 이것도 이제 시메트릭 값인데 요것도 이제 3에서 5 사이클 차단기가 동작하는 부분에 대한 IB 시메트릭 값 가지고 차단기 용량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IK 값 30 사이클 때 이제 시메트릭 값인데 이 값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 계정기의 한시택 값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장 전류를 돌리게 되면 각 지점에서 IK2' 값, IP 값, IB 시메트릭 값이 나옵니다. 이제 IK 값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통해서 이제 부스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나오는 것들이 틀려집니다. 차단기 같은 경우는 또 차단기 안에 그 팩터를 또 넣어줘야지만, 메이킹에 대한 팩터를 넣어줘야지만 또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고장 전류 출력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케이스로 봅니다. 노멀 상태, A쪽과 B쪽이 각각 따로따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P, I2'K 값, IB 값들이 좀 차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단 용량에 대해서 얼마나 마진인지 봤습니다. 근데 만약 애브노멀이 되게 되면은 A하고 B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어 전류가, 한쪽에 있던 기어 전류가 또 들어오니까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노멀보다 애브노멀이 좀 더 고장 전류 커지니까 이 케이스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또 에머전시 부하가 달려 있어 가지고 발전기가 연결됐을 때 기어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보통 노멀, 애브노멀, 에머전시 같은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선정해서 거기에 볼테이지 팩터, 그 다음 마진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고장 전류에서는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력 조류 계산입니다. 전력 조류 계산은 고장 전류하고 동일한 절차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전력 계통의 모델을 구성을 해 놓으면은 동일한 구성입니다. 근데 한쪽은 고장 전류에 대한 데이터, 한쪽은 전력 조류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각각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테크니컬 스펙을 한 다음에 각종 한전 모선, 케이블, 변압기, 전동기, 이제 부하의 운영 조건에 대해서 세팅을 해놓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 수정을 하시면은 고장 전류처럼 여러 가지 전력 조류 계산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모터 기동 조건이라든가 부하 운동 조건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에 작성된 결론을 가지고 모터 기동 시의 변압기 용량이라든가 전압 강화라든가 변압기 탭 오토메이제이션이라든가 역률 계산이라든가 고조파라든가 안정도 분석 등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전력 조류 계산에서는 이와 같이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고장 전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안시냐 IEEE냐 아니면 IC60990냐 IC61363이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분해하는 그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식이 뉴턴 레스폰법이라든가 가우스 자이데법이라든가 디카플드나 패스트 디카플드 값은 가지고 이제 그 해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통의 해를 구해 가지고 이제 수렴하는 값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맥시멈 볼테이지 부분은 부하를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압이 많이 올라갔을 때 무부하 상태에서 전압이 보통 10% 이상 상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110% 이하의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무부하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요. 부하가 걸리면은 아무래도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스 전압이 95%를 넘어가지 않도록 95% 이하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TR에 대한 전압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절한 전압이 유지가 되도록 하고 여기서 만약 모터 스타팅을 내리게 되면은 한 10%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고압 측은 이제 다이렉트로 떨어져서 10%가 떨어졌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고압 측에 연결된 예를 들어 이쪽에 전동기가 하나가 크게 기동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쪽으로 통하면 변압기를 또 통하겠죠. 그럼 이 모선의 전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5%라는 건 거기서 5%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평상시 때 이게 95%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가 떨어지면 85%죠. 근데 TR에서 5%가 또 떨어지면 80%죠. 근데 여기서 또 케이블을 또 내려가면 75%죠. 이러면은 그때 모터 단자단에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은 OLTC를 해서 이쪽의 전압이 100%를 항상 유지하게끔 유지를 한 상태에서 떨어지더라도 뭐 전압 강화에 딱 90%
정도로 떨어지고 여기서 5% 떨어지더라도 85%고 그다음에 여기서 케이블이나 이런 전압 강화를 뭐 1%에서 3% 이내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모터 단자에서는 80% 이상의 전압이 유지되도록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계통에 따라서는 운영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여기에 모터의 기동 방식을 변동을 해서 적절한 전압을 유지되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노멀 조건에서는 A쪽 피더 따로 쓰고요. B쪽 피더를 따로 씁니다. 근데 에브놀 조건에서는 이쪽이 죽었다고 가정을 하고 A, B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하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는 기여 전류가 크니까 이쪽에 고장 전류가 커지니까 고장 전류는 그렇게 에브노멀 케이스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력 조류에서도 이런 에브노멀 케이스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봅니다. 노멀 조건보다는 더 악 조건이니까. 그래서 보통 설계를 할 때 화학 플랜트나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는 이 TR 용량의 40%를 넘지 않도록 부하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에브노멀에서 부하가 합쳐지더라도 이 TR 용량의 80%를 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부하 증가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TR 용량을 선정하다 보니까 TR 용량들이 대부분 다 크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상태에서는 모터 스타팅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에브노멀 조건을 기준해서 가장 악조건으로 전압 강화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모터 기동 시 전압 강화 검토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분입니다. 뭐 고장 전류, 전력 조류, 모터 스타팅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LRC를 통해서 기동 방식에 따른 기동 전류의 배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전압 강화 어떻게 되는지를 거꾸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기동 시 전압 강화를 검토를 해가지고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 변압기 용량을 키운다든가 임피던스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터의 기동 방식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단자 전압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이내믹 모델을 계산할 때는 이와 같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이게 부하의 토크고요. 이게 모터의 토크다 보니까 부하가 이렇게 가다가 모터 토크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서 이제 기동을 하겠죠. 약간의 슬립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토크 부분이 적절하게 맞았을 때 같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동기 기동 토크가 크기 때문에 막 밀어지지만 로드 토크하고 같이 만나다 보면은 그걸 같이 밀어주면서 동작할 때 힘이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EEE 242 쪽에 보시면은 네마비 모터의 강요 버퍼북이라고 얘기하는데 칼라북 시리즈에 대해서도 추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 스타팅 터미널에서 80%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터가 기동을 할 때 다른 모터들 리액셀레이션 할 때는 모터 단자의 71% 이상의 전압만 유지가 된다면은 리액셀레이션 하는 데는 지장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마그네틱 콘택터 같은 AC 릴레이들이 85% 물론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는 어떤 것들은 뭐 75%에서도 지연 석방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하는데 대부분 80%에서 85% 정도의 전압 이하가 되면은 마그네트의 여자가 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는 돌더라도 제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80에서 85% 정도를 모터의 단자 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기동을 할 때는 이제 이 AC 콘택터가 떨어지지 않도록 뭐 SDDR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전압을 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UPS처럼 SDDR이 이 마그네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달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어 전원이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기동을 하더라도 이제 모터 리액셀레이션이나 리클로징에 대한 그룹을 정해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그 그룹 스타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터 기동 전, 기동 중, 기동 후에 대한 비교표를 설명합니다. 용량이 한 2000kW짜리를 에브노멀 상태에서 기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6kV의 비포 상태에서는 약간 이게 모터 기동을 할 때는
가장 악조건입니다. 사실은 이 모터 같은 것도 돌 때는 기동 순서가 있습니다. P&ID 공정에 따라서 도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얻지를 못하다 보니까 가장 악조건인 가장 큰 용량의 모터가 부하들이 다 연결된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에 동작했을 때, 이때가 가장 악조건이겠죠. 예를 들어 10MV짜리 TR에 예를 들어 5MV 정도의 부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2000kV짜리 모터가 가장 마지막에 동작하는데, 기동 절수를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배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2MV 곱하기 5배면 10MV죠. 그럼 기존의 5 플러스 10, 15MV가 순간적으로 10MV TR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부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전압이 100%에서 좀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한 96% 정도의 전압이 걸려 있다가 순간적으로 10MV 정도의 기어 전류를 땡겨 쓰니 그때는 전압이 뚝 떨어지는데, 제가 한 10% 정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6%에서 한 86% 정도를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저압 같은 경우 모터 해봤자 96%에서 96%입니다. 그래서 LV 모터 스타팅 같은 건 거의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대용량 모터 기동 시에는 한 10% 정도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15%까지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변압기 용량의 여유라든가 LRC의 조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뭐 LNG 그 탱크 안에 들어있는 극종 모터 같은 경우는 한 뭐 600에서 한 800kW 정도 되는데, LRC를 줄이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그 마이너스 한 160도 그 LNG를 액화시킨 그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다 보니까 이 모터를 크기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나서 모터가 기동되고 난 이후에는 모터가 기동되고 난 이후에는 이와 같이 다시 전압이 생기는데, 부하가 좀 걸렸기 때문에 기존보다 전압이 좀 더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터 기동 전에는 그와 같이 여기 2000kW를 하는데, 기동 전에는 이 모터의 단자 전압이 아니라 부스의 전압이 동일하게 걸릴 겁니다. 모터 터미널까지는. 부하가 걸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모터가 기동을 했습니다. 기동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땡겨 쓰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땡겨 쓰다 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전압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으로. 여기도 다 빨간색으로 떨어지죠. 순간적으로 여기서는 정상 상태였는데 모터가 기동을 하니까 전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기동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부하 부분이 약간 더 걸려있기 때문에 전압이 더 떨어진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보다는. 그래서 96.98에서 기동할 때 86%로 떨어졌다가 96% 정도로 한 1%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정상시보다는. 이 모터의 부하가 더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ETAP 19.0 버전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전보다 좀 화면들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5초를 시뮬레이션을 가정하고 1초 뒤에 모터가 기동을 했다가 2초 뒤에 기동이 완료된 걸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초 때 기동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렀다가 그 다음 기동이 완료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류가 전격 전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꺼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동 전류, 전격 전류, 그 다음에 무부하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기동이 됐을 때 그때 모터 베이스에 전압이 걸리니까 전압이 그렇게 유지되다가 꺼지니까 전압이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스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04V 정도 전압이 약간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기동이 된가 순간적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요때보다는 전압이 약간 더 떨어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게 96.98%였고 요게 모터가 기동될 때 86%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86%까지 떨어졌다가 요게 96%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96%가 됐다가 다시 꺼졌으니까 96.98%가 되겠죠. 그리고 모터의 소비 전력은 그거에 맞춰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이내믹적으로 보게 되시면 이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이내믹을 보려면은 아까처럼 모터 모델링을 CKT라든가 아니면 뭐 HS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델링을 또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보호계정기 수행 절차입니다. 보호계정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추후 보호계정기 분야에 대해서는 OCR, OCGR, UVR, OVR, POR, SGR 같은 아날로그 계정기의 그 동작 원리, 그래서 실제 구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각각 따로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컬 스펙 부분을 스터디를 해서 접지 방식별로 지락 전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단락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지락은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 CT 레이쇼가 적정한지를 보고 보호계정기 스펙, 뭐 ABB인지 아니면 안시 넘버는 뭔지, 뭐 지멘스인지, 그 다음에 뭐 슈나이더인지, 뭐 여러 가지 GE 것인지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타입별로 어떤 특성들을 검토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스케매틱을 검토를 해주시고 시퀀스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아웃풋이 나가도록 적절한 세팅값을 검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뭐 전류형 계정기, 전압형 계정기, 전력형 계정기별로 해서 OCR, 한시, 순시, OCGR, UVR, OVR, 뭐 SGR, 뭐 POR, 뭐 그다음에 뭐 방향성 계정기, 87 계정기, 그다음 각종 뭐 그 기기에 따른 MPR에 대한 부분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시, 순시 탭, 레바 등을 적절하게 선정을 하는데 이제 보호 계정기 기본 원리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보호 협조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보통 릴레이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프로텍티브 릴레이 코디네이션, 뭐 디바이스 해가지고 뭐 릴레이 코디네이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TCC라는 Time and Current Characteristic Curve라고 해서 시간과 전류에 대한 상관관계를 봐가지고 적절한 협조가 나도록 보호의 협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CC 커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그 부분에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션인데 A, B, C, D를 이와 같이 B, C, D는 협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다른 단계니까 상하로만 보니까 A, B, A, C, A, D만 보면 됩니다. 각각. 그래서 D, B, C는 각각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캐패빌리티 같은 경우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건 데미지 커브입니다. 그래서 안시, 뭐 서멀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발전기가 제일 약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트랜스포머, 케이블.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 아까 사고 단락 전류의 2.5배 이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다고 되어 있죠. TR. 그래서 전동기, 케이블, 뭐 발전기 같은 권선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절연 때문에 약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프리컨트 폴트, 인프리컨트 폴트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서멀 안시 포인트가 시작되는 지점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I자성 T는 1250배로 계열이 되는 거고 0.87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상 단락 전류 부분이라는 얘기고 0.58 부분은 지락 전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LRA에 대한 어심팩타를 한 1.7배 정도 주니까 이때 기동 전류가 생겼다가 기동 시간이 완료된 후 전격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전격 전류나 기동 전류에 동작하지 않도록 보통 장안시의 OCR이나 49 서멀 릴레이를 통해서 핫커브, 콜드커브, 요지 모터의 서멀 커브 이내에 기동에 걸리지 않게끔 이런 것들은 또 퓨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하도록 적절하게 세팅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릴레이 코디네이션 조정 방법입니다. 이제 X축은 전류, Y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시면요. 모터가 순간적으로 도립전류, 기동전류, 전격전류가 흐르면은 그때 여기 보셨던 것처럼 뭐 49나 OCR 이건 퓨즈, VCS의 퓨즈 등을 통해서 기동전류에 동작하지 않도록 선정을 합니다. 이쪽은 이제 제가 이제 편의상 하나에다 같이 뒀지만 나중에 따로따로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따로따로. 아까 보시면 A, B, A, C, A, D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같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안시, 단안시, 순시별로 되어 있고요. 그때 TR에 대한 이 1차 측 부분은 0.6초라는 시간 이내에 보호하도록 150%에서 0.5초 요 단락전류 0.5초, 6초 이내에 동작하도록 레바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시는 2차 단락전류 150% 이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호계정기 기본 원리편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3300전류니까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쪽 따로 3개 부분을 그냥 제가 편의상 하나에다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0.6초 이내에 동작하도록 레바를 선정했고요. TR 2차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사고 났을 때 그 순시가 세팅되어 있으면은 이쪽이 동작하기 전에 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순시를 제거해놨습니다. 근데 TR 1차가 죽나 2차가 죽나 동일하기 때문에 요건 같이 둬도 되고 약간 떨어뜨려서 보호협조가 되게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조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87L이나 21 거리 계정기 같은 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뭐 유땡 전기에서 받은 이제 그 엑셀 자료를 가지고 세팅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제 한전에서는 이제
보통 보시면 시간을 사이클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한전하고 뭐 10사이클이니 3사이클이니 5사이클이니 그 이내에 협조가 되게끔 이와 같이 그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거리 계정기 같은 경우는 뭐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뭐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임피던스로 판단하여 동작하는 계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87L 계정기 같은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계정기로 해가지고 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전력 판단할 때 이제 그 전력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통신선을 이용해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상호 억제를 해가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전류 보호 계정기의 세팅 원리를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보통 안시 기준이나 이런 그 IEEE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근데 국내 같은 건 보통 한전에 그 개통보호 업무 편람에 보시면 개통보호 쪽에 대한 부분에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계정기 같은 건 보통 150%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피더 쪽이다 보니까 130%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전 보호 계정기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TR 같은 경우는 보통 TR 2차 단락줄에서 0.6초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TR 1차는 150%, TR 2차는 140%를 적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피더 쪽에서는 13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객하고 기존에 있던 그 정정 기준에 맞춰서 통일된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락 계정기는 개통의 그 접지 방식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건 최대 일선 지락줄의 말단이기 때문에 10%를 정정했고요. 중간은 20%, 그 다음에 상위는 30% 해가지고 차등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단락줄을 계산할 때는 한전의 임피던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그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선로명은 제 이름을 넣어놨는데요. 예, 임피던스 요거는 22,900입니다. 22.9 같은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300MV가 가장 큰 고장 전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우리나라의 이제 TR이 45에 60MV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TR 용량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락 용량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전 측은 이제 CTB가 보통 600도로 되어 있습니다. 배전 선로는 뭐 DL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세팅 값을 보고 그 다음에 수요연가의 세팅 값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선로인 경우. 근데 단독 선로가 아니라 이제 그 뭐 3분할 3연계라든가 뭐 지금은 6분할 6연계까지도 이제 변경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순시에 대한 부분들을 협조만 보면은 레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상향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대용량 배전 때문에 600스케일 쓰고 예전에 325 스케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지사의 전력공급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호계정기 정정값을 보통 22,900 같은 경우 메인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면서 이제 손에 그 22,000 쪽에 대한 송전선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지금 사실 22.9로 받을 수 있는 계약 전력이 20MV입니다. 그래서 20MV까지 다 받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증설이 돼서 이제 2만짜리 2개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좀 더 협조를 보기 위해서 이건 레바를 2를 줬고 순시를 38로 줬습니다. OCR 같은 건 순시 10, 그 다음에 OCR 같은 건 순시 2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순시값도 조금 더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올렸고요. 레바도 보통 1 정도밖에 안 줍니다. 보통. 근데 레바도 한 2 이상으로 저희가 한전 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한전의 세팅값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한전의 계정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저희가 우리 쪽에 그 손해 부하 때문에 이렇게 올려달라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낮은 값으로 주겠죠. 이건 TR 2차 단락줄이 0.6초가 아닙니다. 그 한 0.9초 정도로 약간 더 올린 겁니다. 레바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만 시키시면은 그 값을 올려주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협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보호계정기 세팅 테이블입니다. 보호계정기 CTB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CTB에 따라서 뭐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와 같이 세팅 테이블에 세팅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 값들을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팜 계정기를 사용하는데요. 지팜이 이제 뭐 지금 3000 시리즈도 나왔습니다. X 지팜 말고 지팜 2200, 2000, 그 다음 지팜 1, 2로, 그 다음 GPR 시리즈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팜 시리즈가 다 동일한지 알고 갔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지팜 1, 2로 FI 같은 건 지락 요소가 이제
레버가 0.1 단위로 안 되고 픽업이 0.2 단위로 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0.9로 세팅을 했는데 현장에 갔더니 1.0으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0.9가 세팅이 안 되는 겁니다. 0.8이나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팅 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0.01이 아니라 0.02IN으로 세팅이 되는 제품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이제 그래서 타입별로 이런 세팅 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세팅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13.5니까 이건 베린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전 쪽이 아닌 손해계통 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30%를 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시는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OCGR에 대한 부분은 말단이기 때문에 10%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OCR, OCGR에 대한 세팅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팅 테이블을 만들어서 적정 범위 내에 세팅할 수 있는 값들을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적정 값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값을 이와 같이 계정기 TCC 커브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보는데 여기는 뭐 TR에 대한 서멀 커브, 케이블에 대한 서멀 커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전체 메인 요쪽에 대한 TR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TR 1차, TR 2차, TR 1차, TR 2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요건 이제 부스타입 쪽입니다. 요거는 TR 1차, 요거는 부스타입 쪽,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TR 1차, 요거는 TR 2차 이렇게 해가지고 TR 2차 부분은 순시가 보통 제거가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깃발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단락조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단락조류에서 더 이상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엔드 조건을 하게 되면 두 개를 같이 그릴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런 TCC 커브를 보는 방법을 아셔야지만 좀 더 이제 그 협조를 보시기가 좀 수월합니다. OCGR입니다. 그래서 OCGR은 계통별로 끊어집니다. TR에 대한 임피던스가 보시면은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영상분은 TR의 결선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제 델타인 경우 이렇게 해서 1차 측으로는 흐르지 않고 2차 측만 흐릅니다. 그래서 요 지점까지만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요 계통만 지락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서 지락상 나간 전류는 이 1차 측으로 못 흐릅니다. 그거는 뭐냐면 TR의 영상분 임피던스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만 보면 되기 때문에 단락은 아까처럼 복잡하게 이와 같이 여러 개를 다 위에서부터 단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분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분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요 구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몇 개 안 보게 됩니다. 한 3개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반환시성, 그다음 정한시를 넣어도 되는데 정한시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이 TR의 인러시 커런트에서 이제 여기 부분 TR의 인러시가 이렇게 가면서 이쪽을 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적절한 요 시간대를 요걸 정한시니까 시간이 올라가는 거죠. 순시가 아닌 정한시로 적정한 시간대를 높여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한 0.2초에서 0.3초 정도로 올려주시면 도립전류는 보통 0.1초에서 0.2초 사이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유난히 그 TR이 도립전류가 커가지고 이게 동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거기만 87개 전기도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TR 자체는 도립전류가 생각보다 한 12배 이상 나오다 보니까 보통은 도립전류가 전격전류 한 6배에서 8배 정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게 12배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동전류가 도립전류가 순간적으로 크면서 또 지속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87이라든가 이제 OCGR 계정기가 동작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현장 시운전을 하시면서 적절한 값에 또 조정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모터 프로텍션 릴레이입니다. 이 MPR에서는 사실 봐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46, 47, 48, 그 다음에 49, 50, 51, 51LR 이런 식으로 있는데 46은 역상 전류, 47은 역상 전압, 48은 기동 시 부분이고 51LR은 기동 후에 로크드 로터 부분이고 50은 순시, 51은 한시, 49 RMS 해가지고 서멀 부분에 대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동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전격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거기에 동작하지 않게끔 51LR 같은 경우 요게 이제
모터의 서멀 커브인데 이쪽에 처음에는 콜드 커브, 요건 핫 커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49 계정기에 대한 세팅 값을 최대한 올려주시면 됩니다. 모터 기동 시간보다 2초 이상 여유있게 선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멀 전에만 떨어뜨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높게 선정을 한 겁니다. 퓨즈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51L은 기동 이후에 동작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 51L이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기동 이후에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터가 동작을 할 때 이제 그 기동 전류에 의해서 이제 그 적절하게 보호가 되게끔 보호 계정기를 세팅했던 예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단락 전류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 전류라든가 그 보호 계정기 정정, 그 다음에 모터 스타팅, 이렇게 4가지 항목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단락 전류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추후에 시간을 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분에서는 아크 플래시, 그 다음에 고저파, 접지, 그 다음에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